거짓말을 할 때는 네.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데 별명이 지미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미. 지금 지미추 혹시 추 아닌가요? 하시는 분이 모릅니다, 계시는데 저는. 저희 모릅니다. 자, 일단 그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들이 저는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 인정. 왜냐하면 인정. 예. 정말 마이크를 쥐고 1시간 동안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와,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로 정책 강의를 1시간 동안 쫙 신뢰와 뭐 언론을 들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저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본인도 그 윤석열 후보와 함께 붙었을 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벌어지면 TV 토론도 하고 할 건데 맞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자기가 그 크로스를 골든 크로스를 그때 이뤄낼 거다. 그런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 잘하는 와중에 들을 때마다 정말 말 잘해. 정말 정책도 많이 해봤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굉장히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되는 팩트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먼저 저는 일단 팩트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지점에 저는 약간 의문을 표합니다. 자, 이재명 습관 1. 팩트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 자, 저는 한마디로 무엇보다 저는 나이 문제인데요. 저 위키백과 지금은 뭐 거의 네이버 백과보다 위키백과를 엄청 많이 찾아보는데 이재명 1963년 12월 8일생으로 나옵니다. 위키엔 저 63년생 돼 있어요? 네. 저도 64년생이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64년생 82학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63년 지금 제가 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게 지금 캡처한 지금 거예요. 있네요. 네. 자, 63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 과거에 저게 2017년 YTN 보도 화면입니다. 저때 보면은 말이죠. 64년생. 64년생이라고 쓴 글자가 나와요. 네. 그리고 2017년에 인터뷰 기사들이 쫙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64년생이라고 프로필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프로필은 되게 대선 후보 관련한 이런 프로필들은요. 그쪽에서 제공하는 걸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컨펌을 다 받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말 뭐 이름은 진짜냐 뭐 이거는 정말 많이 나간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서 이런 맥락에서 나왔군요. 특히 이 생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 대통령 되려면은 보통 보면은 사주팔자를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뭐 역술인한테 해서 생년월일 좋은 거를 받았다 뭐 이런 그런 지금 소문도 있어요.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군요. 그거 어떻게 알아서 그 소문이 실제로 있다는 거야 지금. 있는데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웹 자서전 요새 연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이 어린 시절 사진을 딱 갖고서 설명을 아예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은 어머니가 고된 노동에 9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도대체 엄마가 내 생일이 23일인지 22일인지도 모르더라. 그래서 엄마가 당시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얘 생일 언제냐, 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서 그때 점쟁이가 23일로 해줬다. 라고 해서 지금 정리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엄마 잘못이네요. 엄마 탓이네요. 자기가 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이 안에서는 본인의 웹 이 자서전에서는 나는 63년 12월 23일이다. 요 사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족 사진. 또 위는 요겁니다. 이재명. 요게 그겁니다. 이재명 엄마 고단한 삶에 아들 생일 까먹어. 점쟁이에게 물어 23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게 63년 12월 그러니까 10월 23일이 음력이고 그게 이제 양력으로 환산하면 12월 8일이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정말 어떻게 생일 부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문이 또 있습니다. 이 형님 인터뷰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지금 논란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대개 이재명 후보는 아버지가 화전민 출신이고 그래서 빈민이었고 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다. 맞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린공감 TV였나? 아니죠. 그 서울의 소리라고 네네. 서울의 소리라고 해서 좀 요란한 방송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요란하다고 해도 그분은 뭐라고 반발 못 하실 거예요. 그 방송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데시벨이 높은. 데시벨이 아주 높죠. 그리고 자기는 응징을 한다. 네. 사람들을 응징하는 방송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이재명 후보의 큰형님, 제일 네. 큰형님을 만나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영남대 법대를 중퇴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은 지금 내렸지. 그 영상을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본 분들 중에서 캡처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캡처한 분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분들 뭐 다양한 몇 개 안 되지만 그 네. 영상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화전민 출신이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돈을 잃었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아버지는 아주 성실한 분이었다. 네. 본인 입으로 한 이 세 가지 버전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형님 버전으로 영남대 법대를 중퇴했다 이러면서 과연 정체가 뭐지?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 뭐냐면 아까 본인이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는 네. 말을 할 정도로 네. 본인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네. 저 때 당시에 60년대의 아버지, 60년대가 아니라 6.25 직후겠군요. 그렇죠. 6.25 직후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사이에 영남대 법대를 중퇴할 정도면 상당히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뭐 흰말을 타고 다녔다며.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엄청 글을 많이 올려주셔갖고 한번 보실래요? 커뮤니티 글 자체가 제가 뭐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저런 커뮤니티 글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이재명이 성남에서만 거의 50년을 살았다는 건데 어떻게 동네 친구 하나가 없어요. 학교 친구도 공장 동료도 훈훈한 추억 하나 가지고 나타날 만한 데 없다는 얘기죠. 이재명의 인간관계는 사법고시 이후 연수원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저 과거 오리엔트 시계나 이런 공장 시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말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하나 볼까요? 이재명 지사의 고향 지역민이 기억하는 이 지사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하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 저는 2명 알아요. 누구죠? 하나는 김정은이고 하나는 허경영이에요. 허경영. 네, 제가 최근에 본 흰말을 탄 사람은 2명인데 김정은 그러네요. 1명, 허경영 후보 1명. 네. 저기 이제 한 번 더 추가되는 건가? 이지사의 집은 지통마 마을에서도 가장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저거 맞다고 합니다. 말을 몰아 동쪽으로 산을 넘어 영양군에 있는 우시장을 가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소를 사다가 되파는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제시대에 소를 사서 되파는 업무면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은 현금 장사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더구나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 맞아요. 보면 소장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나귀를 타요. 근데 맞아. 나귀를 타고 이제 이제 우시장마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타고 다녔다면은 이게 이제 차가 그냥 국민차에 소형차에서 벤츠급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그런 거죠. 나귀 타고서 이렇게 소팔라 우시장 돌아다니는 그 배첨지, 메밀꽃 필 무렵 배첨지가 있다면. 저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후보의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인데 우시장 돌아다니시고 말을 탔다면은 상당한 부를 이루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이재명 지사의 부친 고 이경희 씨는 경북 영양군 사람으로 대구 청구대학교를 중퇴하고 순경 교사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탄광 관리자 등을 전전하다가 노름으로 전재산을 날리고 경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등의 시장
통해서 일하다가 뭐 1986년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저는 사실 저 부분이 굉장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영남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거잖아요. 아, 그러면 아까 그래서 그 영남대학교는 근데 그때 서울의 소리에 분명히 그 영남대 중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도 자기 집안 얘기를 정확히 몰라요 또. 맞아요. 그건 또 맞아요. 그래서 그 영남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고 이경희 씨가 다녔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없네요. 네. 실제로 영남대학이 네. 대구대와 청구대 두 개를 합친 개를 합친 거라서 아마 저 청구대 쪽을 다닌 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아니, 확실한 것은 예. 그 시대에 대학을 갔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의 상층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 본인 네. 아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아마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큰형님은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재명 후보도 기억을 못할 정도 나이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그 하여튼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러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가족사나 네. 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란이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있어. 또 있어요? 2층 집. 아, 그건 또 뭐예요? 2층 집 사진 하나 보여주시오. 아, 이것도 이런 사진이 존재하는 거네요. 비천하다 2층 집 사진. 이거 어저께 우리 김미선 앵커도 팩폭시스터에서 했었어. 64년생이니까 1980년이면 15에서 16세, 뭐 16에서 17세. 50대 아재들 중 사춘기 시절 2층 집에서 살아보신 분. 네, 저요. 자, 1980년 본인이 쓴 거야, 본인이. 네. 소년 노동자 시절 집 앞에서 사진 찍었다. 부모와 7 형제가 공장에 다니거나 청소를 하거나 배달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다. 저게 2층 집이랍니다. 저 2층 집 요 베란다 나온 그 사진 있나요? 위쪽으로 클로즈업 한 거 보면 저게 1층 집이 아니라 2층 집이더라고요. 지금 1980년이니까 63년생이라고 한다면 17일 그때네요. 네. 자,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네. 부모들이 무학이라도 국민학교를 나와도 우리나라는 최고의 목표가 돈 벌어서 자식을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돈을 벌어서 2층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단칸방에 8명이 살아도요. 애를 죽어도 학교를 보내요. 학교를 보내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저 집은 아버지가 영남대가 아니라 청구대나 뭐 대구대라고 하더라도 뭐 졸업이 아니라 중퇴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당시에 60년대 이럴 때 지금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죠? 라고 50년대 주장도 있는 거죠. 주장도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자녀를 저렇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안 보낸 이유는 그런데 안 보낸 게 맞긴 맞나 봐죠. 형님 있잖아요. 이재선 씨. 이재선 씨 경우에도 학교를 안 다녔다고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검정고시 이재명 후보 검정고시증은 또 나와 있죠. 네. 형님도 검정고시를 했다고 저는 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특이한 교육관을 가지신 분인가. 막 무슨 요즘 보면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하고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억압적인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 제가 그냥 헛소리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요즘은 대안학교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공장은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렇잖아. 이게 지금 약간 저는 약간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오래 잠깐만 오디오 지금 이재희님이 올려주셨는데 누구 오디오가 잘 안 되나요? 김미화 오디오가 잘 안 되나요? 김미화라고 올라와갖고. 네, 뭐 우리 PD들이 별 말씀 없으시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저 80년대에 저 정도 집을 지은 거면은 꽤 괜찮은 집이에요. 아니 저 집만 보면 부잣집 아들이네요. 돌박은 저 정도 안에다가 지금 돌 박았잖아요. 안에 저 밖에 외장이 저 때로는 저게 최첨단 외장 같은데요. 그리고 알루미늄 샤시. 저것도 80년에 저 샤시면은 맞아요. 제일 그리고 저 안에 지금 돌 깨서 지금 저 벽에다가 장식한 거잖아요. 아니면 벽돌 이렇게 깨갖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기본적으로 시멘트만 한번 얇게 바르는 거고. 더구나 저게 성남이잖아요. 서울은 아니지만. 집이 좀 좋으면 그 다음에 저렇게 외부에다 장식을 한단 말이죠.
일단 한번 미장한 다음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집 자체가 그렇게 가난한 집이라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건데 가오리 출신 김미아는 무슨 뜻이야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욕하는 것 같은데? 옷도 좋은 옷. 그래서 정말 이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집안 사정은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정도가 되시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안 시켰는지 정말 참 모르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제 과거에 책 썼을 때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6년 동안 6개 공장을 전전을 했다. 아버지는 내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못마땅해 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살짝 봤던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뭐 때렸다고 했던 거, 뭐 엄청 화를 냈던 거, 뭐 그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예, 때렸다는 대목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건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는 아버지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고 네. 이렇게 또 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상반되는 진술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네.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아네처럼 본인 네. 삶에 대한 진술들도 네. 팩트들이 안 맞는 게 그렇죠. 그 저희 언론에서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 독자분들도 보시기에 그때하고 다르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러면은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정상인 거죠. 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사진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그 증거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팩트가 정말 유동적이다. 그때 다르다. 세련됐다. 팩트가 유동적이다. 팩트는 다르다. 네. 팩트가 유동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는 두 번째 화법은 안면몰수 화법. 안면몰수. 네. 왜냐하면은 일단 뭐 대장동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장동 내가 설계했다라고 나오다가 그렇죠. 그 이후에는 설계자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적폐 세력, 토건 세력, 조선일보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시전한 거죠. 네.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제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존경한 줄 안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냥 안면몰수가 그냥 쉽게 되는 분이구나 이런 그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전두환 장학금 이 부분도 안면몰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이재명 후보가 지난 5월 18일에 전두환 뭐죠? 기념석인가요? 기념석 밟았죠. 예, 그거를 이제 밟고 지나가면서 그 광주 북구에 있는 민주 열사 묘역 거기에 이제 전두환 기념비가 있는데 저거 이제 밟고 지나갔거든요. 지금 사진 나옵니다. 네. 사실 저거 일부러 저렇게 나는 전두환 이렇게 밟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 5월 프레시안 인터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당시 대부분 가난했다. 가난의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라고 했다. 공장에서 생활하며 보낸 유년 시절은 괴롭고 암울했다. 너무 힘들어서 나를 두들겨 패던 공장 관리자가 고졸인 것을 보고 나도 고졸이 되면 때리는 관리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 저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는데 원래 신 차장이 저를 막 때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졸이야. 그래서 나는 무학인데 때려. 그러면은 저는 나도 꼭 고졸이 돼야지. 그래서 나는 관리자가 되어도 저 사람처럼 때리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나도 고졸이 돼서 관리자가 될 거고 관리자가 되면 저 사람처럼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어. 사람이 다짐이라는 건 되게 이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때리는 관리자가 될 수 있겠다. 이거 인성 소위 요새 말로 인성 쩌는데요. 인성 쩔죠 진짜. 인성 쩝니다 진짜. 나도 고졸이 되면 때리는 관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 인성이 쩔면서 솔직하기는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쿠데타 이후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이때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이듬해 82년 대학에 입학했다. 이게 다 전두환 장군 덕이다. 웃음. 나 스스로도 전두환 장학금 받고 학교에 다녔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런 분이에요. 전두환 장학금 받고 나 다녔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또 필요하면 전두환의
기념석을 막 밟을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네. 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고맙다 뭐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고맙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말로서 그냥 장난을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악마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책전을 쓰려면 아예 전두환 장학금이란 말도 안 했으면 좋은데 또 재밌으니까 또 그 말 그때 또 그때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그거죠. 아유, 내가 뭐 전두환한테 장학금 받았다니까 뭐 내가 진짜로 전두환한테 장학금 받은 줄 아나? 그치. 그냥 전두환 때 그냥 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여기 이게 안면몰수 화법에서 쥐꼬리. 네, 이게 최근 쥐꼬리가 쥐꼬리 뭡니까? 쥐꼬리는 잘. 뭐라고 했냐면 소상공인이랑 모여갖고 지금 예. 코로나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봤는데 보니까 진짜 정말 쥐꼬리 수준으로 벗어났더라. 예. 늘어났더라라고 하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예산이 이만큼 늘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소상공인이랑 프리랜서 다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나라가 돈을 안 풀어갖고 쥐꼬리만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그 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일괄 지원 못한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일괄 지원해야 된다. 뭐 난리 쳤었거든요. 안 듣는 거군요. 안면몰수.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근데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왜 국민들한테 10만 원씩 20만 원씩 잔돈 나눠주냐. 정말 피해 있는 곳에 나눠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 현장에 가서는 정부를 막 비판을 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면몰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본인도 때로는 자기가 했던 말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본인이 했던 말을 까먹어요. 본인 말이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의 과거도 가공된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기억이고. 모든 사람의 기억이 사실 가공이 돼요. 완벽할 시간 수 지나고 없거든요. 나면.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대선 후보가 되면 사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싹 해야 돼요. 그런데 대선 이게 레이스를 시작하고 나서도 말이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뒤집히는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수정하는 거하고 말이 이랬다 저랬다 팩트가 없어지는 거는 전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뜨디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점점 더 그게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서울대에서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지 않는다. 그 말이 갖는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분명히.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니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책 일관성도 없고 그런 효과 그런 것 때문에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사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사실을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현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현실을 그대로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백신 정책이라든지 그 트럼프가 대표적인 경우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본인의 말을 본인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허언을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은 그걸 사실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언론은 페이크 뉴스가 되는 가짜 거죠. 가짜 뉴스가 되는 자기는 거예요. 대한 진실을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트루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붙이는 말이 트루스인데 포스트 트루스다. 대안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진실을 가지고 사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진실을 가지고서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단독 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줄리가 뭐 주얼리였다 뭐 그 열린 공감 TV에서 뭐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자 거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래서 그 주얼리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 호스티스였는지 놀러 온 손님이었는지 회장의 지인이었는지 어떤 것도 사실 없어요. 없는데 술집에
줄리라는 여자가 부르니까 오더라. 이거 하나를 갖고 모든 게 팩트가 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물론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그 주얼리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하나를 또 발견했대요. 예. 자, 지미추 사건 하나 볼까요? 저게 나와 지미추. 지미추가 뭐 하나 나왔어요. 예. 지미추. 아니 그 앞에 그 앞에 거. 앞에 건데. 예. 30년 이제, 전 예. 서초구 룸에서 머리에 얹었다는 여자가 나왔어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연수 중인데 중인데 알바한다고 하는데 별명이 지미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미 예. 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마담턱을 한 대 갈기고 나왔어요. 그 여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다음에 저런 지미추 구두를 얹은 저런 인터넷 글이 요즘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명해줘.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인식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다니엘 카네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거짓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요. 거짓말은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팩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그 구체적이면은 그 구체적인 스토리를 믿는다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6화 원칙 중에서 한 3개나 4개는 꼭 반드시 팩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네. 예. 그 유명한 실험들이 있어요. 유명한 인식 실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줄리, 줄리란 표현을 자꾸 해서 그런데 지금 줄리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룸사람을 갔다, 뭐 누구랑 만났다, 라마다, 르넥상스, 나이트다. 뭐. 근데 그 구체적 정황들이 나오지만 구체적 정황 속에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스토리가 그럴싸하면은 믿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다니엘 카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은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확률의 문제인데요. 박은주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박은주라는 여자분은 대학교에 다닐 때 그 학생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책은 주로 이제 환경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또 그 항상 삶에서 뭐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머그컵만 써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박은주라는 사람은 아마도 은행원이면서 그 환경단체 회원일 것 같다. 아니면은 박은주는 그냥 은행원일 거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박은주는 은행원일까요? 아니면은 환경단체 회원인 은행원일까요? 환경단체 회원이 은행원 같지. 한 80% 90%가 환경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원이라고 맞아요. 답을 해요. 맞아.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사람은 환경단체 회원이면서 은행원일 가능성보다는 은행원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은 거는 뭐냐면은 A 조건과 B 조건의 교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정답을 말하려면은 그냥 A 조건만 말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줄리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라마다 르네상스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다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나열될수록 그 사람이 해당 사람일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이 막 나열될수록 김건희 맞아 줄리네 똑같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식의 오류를 만드는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죽은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이걸로 학살당했고요. 근데 사람들 인식을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한 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